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강건조증 완치훈련입니다. 구강건조, 안구건조,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구강건조, 상당히 사실 비슷한 면이 있어요. 구강건조를 이해하시려면은 이제 침을 이해해야 되겠죠. 침, 입에 있는 이제 침인데요. 침은 침샘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 3개씩 있거든요. 양쪽으로 있죠. 그래서 한쪽에 귀 밑에 있는 거를 귀밑샘 또는 이하선, 한자어로 이하선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턱 밑에 있는 것을 턱밑샘 또는 악하선,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자어로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혀를 이렇게 올렸을 때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혀밑샘 또는 설하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양쪽에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6개가 있는 거죠. 이 침을 이제 분비를 하는데요. 이 침샘에서. 이게 이제 자나 깨나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안을 촉촉하게 하는데 음식이 들어가면은 좀 더 많이, 입에 음식이 있으면 좀 더 많이 분비가 되죠. 이게 이제 침의 역할인데요. 구강건조라는 것은 침의 분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양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필요할 때 분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침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1리터 내지는 1.5리터 정도가 분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게 전체적인 양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필요할 때 분비가 되지 않거나. 그런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 분비가 떨어지면은 반드시 입이 마려울 것 같잖아요. 입이 마렵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강건조증도 좀 애매하긴 한데요. 하여튼 침의 분비가 적다고 꼭 입마름증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입마름이 느껴진다. 이거는 반드시 있는 거죠. 이럴 때 보면은 침이 모자란 경우가 사실은 그게 원인인 경우가 훨씬 적다는 거예요. 입마름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별을 해야 되겠죠. 입마름증. 입마름증은 반드시 입이 마릅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그러잖아요. 입마름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입맛도 변합니다. 입맛이 써요. 쓰든지 뭔가 쇠맛이 난다든지 다른 맛이 나요. 아니면은 이게 입이 이제 말라가지고요. 말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말하기 힘들어요. 어떤 경우는요, 음식 먹기도 힘들어요. 음식 먹고 삼키기도 뻑뻑해가지고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사실 증세만 봐가지고는 다리가 부러졌다, 배가 아프다 보다는 적은 증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마름증을 이게 호소하는 분들은요, 정말 상당한 고통을 겪는 겁니다. 구강건조증과 입마름증이 다르다는 거 이해되셨죠? 제가 이 안구건조증 얘기할 때요, 안구건조증과 안구건조 증상은 다른 거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강건조, 즉 침샘이 부족한 경우, 이건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다.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입마름증은 굉장히 흔해요. 이건 굉장히 많거든요. 마치 안구건조증 자체는 굉장히, 그러니까 눈물이 분비가 적은 것이 굉장히 적고, 안구건조 증상, 눈이 뻑뻑하고 피로감하고 눈이 부시고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과 그런 증세가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시 구강건조증으로 가겠습니다. 구강건조증은 다른 병발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입냄새. 또 입안에 염증이 생겨요. 입안에 염증이 생겨서 이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거를 영어로는 아프타, 우리말로는 아구창. 좀 말이 좀 그렇죠. 또 좀 더 의학적인 용어로는 구내염 또는 구내궤양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는 입안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칸디다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그냥 아무 이상이 없는데 혀가 막 아프고 또 이 잇몸이 아프고 그래요. 근데 그게 타는 듯이 아프거든요. 요거를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병도 있을 수 있고요. 입술, 이 역시 또 마르거나 입술이 또 트거나, 요거는 이제 구순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또 충치가 자주 생긴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충치가 여러 개 생기든지 아니면 잇몸 질환이 생기든지 또 혀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백태 또는 혀가 이렇게 또 갈라지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쓰라리다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혀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구강건조증의 병발 증상인데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구강건조증이 이러한 병발 증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이 구강건조증과 입마름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어요. 네, 그 원인이 구강건조증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병발 증상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구강건조증을 고친다고 이 병발 증상이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원인을 고쳐야만 둘 다 고치는 거죠. 과연 입마름과 구강건조증의 원인은 뭘까요?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거의 모든 병의 원인이 거의 다 같다. 근데 사람마다 다른 증상으로 나타날 뿐이죠. 네, 입마름과 구강건조증의 원인도 같습니다. 첫 번째 원인, 힘듦 또는 지나침입니다. 네, 힘듦은 내가 느껴서 힘들다고 느끼는 거고요. 지나침은 나는 못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힘든 경우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막 몸이 긴장할 때 아니면 공포 영화 같은 거 볼 때 입이 바짝 마르죠. 네, 뭐 하여튼 누구한테 야단을 맞는다든지 이렇게 긴장하잖아요. 그러면 바짝 마르죠. 이건 이제 급성으로 힘든 겁니다. 급성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럴 때 내 몸에서 입을 바짝 마르게 합니다. 네, 똑같은 원리죠. 근데 이게 힘듦과 지나침이 만성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늘 입이 마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입에 침의 분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입이 마르는데 이렇게 느껴보면은 침은 충분해요. 침은 흥건히 고연에도 불구하고 입이 바싹 마르죠. 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도 비슷한 원리인데요. 같은 상황에서 내가 예민하게 반응할 때, 네, 이걸 예민한 몸맘이라 그러죠.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생각 과다입니다. 네, 생각이 이제 과다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TV, PC, 그다음에 스마트폰인데 이게 과다하면은 몸의 기능들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내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게 생각 과다죠. 이게 세 번째 이유고요. 네 번째 이유가 비숙면입니다. 네, 이게 잠을 충분히 자고 잘 자면은요, 기능이 충분해지는데 잠을 갖다가 이 잠이 헷갈리고 낮에 졸리고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이런 게 늘 반복하다 보면은 내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입마름증이 온다는 거죠. 네, 다섯 번째가 중요한 이유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만성 탈수라는 겁니다. 침의 주성분이 뭐겠어요? 그게 물이거든요. 근데 몸에 물이 부족해요. 근데 물이 부족한데 물이 꼭 있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공급해야 될 때가 뭐 뇌로 공급한다든지 뭐 혈액으로 뭐 간에 공급한다든지 꼭 공급해야 될 때에 물이 가 있고, 네, 다른 데가 자꾸 물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눈에도 물이 부족하면 그게 안구건조증이 되는 거고요. 입에도 물이 부족하면은 구강건조가 되는데, 이게 뭐 갑자기 탈수를 했다든지 뭐 내가 이 출혈을 했다든지 그러면 물이 쫙 빠져나가잖아요. 이럴 때는 어지럼증을 느끼지 입마름증을 느끼지 않아요. 만성 탈수, 그러니까 계속 조금 부족할 때, 그러니까 1% 내지 2%의 몸의 물 부족이 뭐 1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만성 탈수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계속 지속될 때 입마름증이 오는 거죠. 그 원인은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커피, 차, 음료를 주로 마셔서입니다. 물을 안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좀 속아 넘어간다 그럴까요? 우리가 물 대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걸 뭐 차를 갖다가 물 대신 마신다. 우리가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다 뭘 넣어서 물 대신 마신다. 이게 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물이 아닌 물질은요, 그게 커피가 됐든 차가 됐든 음료가 됐든 이뇨작용을 합니다. 네, 이뇨작용을 하니까 마신 양보다는 더 빨리 빠져나가게 하거든요. 그게 계속되니까 몸에 만성 탈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음주입니다. 네, 음주도요, 잦은 음주, 네, 늘 마신다든지 자주 마시면은 그러니까 커피, 차, 음료를 마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알코올도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날 내가 맥주를 많이 마셨어요. 맥주를 한 1000cc, 2000cc 마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물을 많이 마신 것 같잖아요.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일어나 보세요. 네, 입이 마릅니다. 네,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이게요, 마신 것만 기억이 나죠. 이게 소변으로 빠져나간 게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양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은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여섯 번째가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몸을 덜 쓰면, 다른 말로 하면은 운동을 안 하면 몸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당연한 구강 내의 기능들이 또 떨어지죠. 이것도 이제 이유가 됩니다. 드물게는요, 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약물 또는 병 또는 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약물들이 구강 건조를 일으킵니다. 입을 바짝바짝 마르게 하죠. 두 번째는 뭐 빈혈이라든지 당뇨 같은 병도 입을 마르게 하고요. 이 두경부에 방사선 치료를 했다. 이 방사선 치료가 뭐냐면 침샘을 파괴를 해요. 그래서 침 분비를 떨어뜨림으로써 구강 건조증을 일으키죠. 근데 이거는 뭐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명확한, 그렇지만 드문 원인이 됩니다. 자, 원인을 아셨으니 네, 완출련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사실 모든 완출련이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병은요, 병을 어떻게 하느냐였죠. 완출련은요, 내 몸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건강하지 못해서 오는 이런 증상들이 같이 고쳐지는 거죠. 병을 고칠 필요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내 몸이 건강해지고 편해지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증상들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 훈련은 다시 내 몸만 회복 훈련, 두 번째가 쉼 숙면 훈련, 세 번째가 분감 훈련입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시면은요, 네 번째가요, 생각 과다를 일으키는 TV, PC, 스마트폰 덜하기입니다. 그 시간을 갖다가 뭐 한 반 이상으로 줄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르쳐 드리기도 했던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걸 안 보더라도 그러면 생각 중지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내가 줄일 수가 있죠. 그럼 몸의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훈련은 당연히 물 더 마시기죠. 커피, 차, 음료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이 물을 마시기가 되게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그냥 커피, 차, 음료 그대로 마시는데 대신 바로 이어서 물을 한 잔 더 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 한 잔에 물 한 잔 더, 커피를 마시고 맛있게 즐기세요. 그럼 물 한 잔을 바로 이어서 마시든지 두 잔 마시면 더 좋고요. 차도 한 잔 마시면 물 한 잔을 따로, 음료도 한 잔 마시면 물 한 잔을 따로, 이렇게 먹으면 되게 물 마시기가 쉽습니다. 음식하고 같이 먹어도 물 마시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잘 못 마시는 분들은 이렇게 음료 또는 음식과 같이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물을 따로 마실 수가 있게 됩니다. 술을 너무 자주 하는 분들도요, 조금은 절주를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도움이 됩니다. 절주하는 방법이 제가 이미 가르쳐 드렸지만은, 술 좌석에서는 술만 하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안주 먹고 술 먹고 이게 이제 정석이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요새는 그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최악입니다. 술도 먹고 안주도 먹고 이게 최악이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그래도 낫죠. 네, 그런데 술자리에서 안주 먹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주를 내버려 두고 술만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주 때문에 오는 과식도 안 하게 되고 술도 덜 먹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요, 증세가 굉장히 좋아지세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운동입니다. 운동은 어떤 운동인지 상관없고요. 방법은 매일 운동의 밀당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얼마를 해라가 아니고요. 그냥 좋아하는 운동을 하세요. 뭐 그게 매일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뭐 일주일에 3회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3회 하기가요, 일주일에 매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해보시면은요. 이론상으로는 되게 쉽잖아요. 3회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매일 하는 게 쉽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조금만 하다가요, 밀당, 그러니까 조금 내가 할만하면은 조금 늘리고, 조금 더 늘렸을 때 너무 지나치면은 다시 되돌아가고, 그러니까 늘리는 거를 밀기, 되돌아가는 거를 당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밀당을 하면서 매일 조금씩 운동을 늘려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쉽게 하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1번 원인이 제가 힘듦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쉽게 하기를 해보세요. 어떤 거든 쉽게 하기. 쉽게 하기는 이 질문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라는 질문을 자신한테 하는 겁니다. 네, 참 막막한 질문이죠. 네, 막막하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진정으로 질문하면은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가 완치훈련이고요.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들으시면은 이제 뭐 침샘을 자극해라, 아니면은 인공
타액을 사용해라 이런 권고를 들으실 거예요. 침색을 자극하는 것으로서는 뭐 무설탕 껌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음식, 레몬, 네, 신과일, 사탕 또는 구연산을 첨가한 뭐 양초, 용액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권장을 하죠. 인공 타액을 갖다가 이제 입에다가 뿌리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걸 권장하는데요. 뭐 처음에는 이용할 수도 있겠어요. 뭐 정 불편하시면 이용하세요. 완치 훈련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물질들은요. 뭐 그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완치가 아니죠. 증상만 개선한 거죠. 반면에 훈련은요. 처음부터 증상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쌓여요. 네, 그러면서 완치를 하는 거거든요. 구강청정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입마름증이 심할 때는요. 입마름과 구강건조증, 뭐 다른 모든 병과 마찬가지로요. 원인을 고쳐야만 완치가 되죠. 원인을 없애는 완치 훈련 바로 시작해 보세요.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이면 대부분이 다 완치됩니다.